일론 머스크 CEO가 또다시 표현의 자유를 들고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 기업이 혐오 표현, 극단주의, 허위 정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감시하고 있는지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주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뉴욕주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부분들을 좀 의미할까요? 이게 좀 보시면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 이제 혐오 표현 공개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법의 문제법은 S895B라는 법입니다. 이 법이고 이제 주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법안 주요 내용은 약관을 공개하고 혐오의 어쨌든 콘텐츠 대응을 보고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고를 해야 되고 위반 시에는 하루에 15,000달러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건당입니다. 그리고 발효는 이번 주부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캘리포니아주에 대해서 이 법안을 X가 자신이 제시를 해서 일치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고 이번 주에 뉴욕주에 또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이 이제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정치적 상징어로 하이딩 헤이트라고 해서 이제 이런 부분 혐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숨겨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건데. 이 부분에 뭐 다른 매체나 다른 플랫폼 SNS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유독 X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정면 충돌을 하고 있고 어쨌든 소송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주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X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보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로는 X는 다른 그 SNS에 비해서 익명성과 즉시성이 아주 핵심인 그런 플랫폼입니다. 사실은 이거 보신 피드를 많이 사용해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순간적이면서 즉각적이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든가 음모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퍼지기 쉬운 구조이고 사실은 공개법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보고를 받게 되고 잘 못하게 되면 벌금을 바로 내야 되면서 X의 본질과 이 법이 완전히 충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X가 이제 반발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기반의 큐레이션보다는 인간 참여형 확산으로 이제 X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스타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틱톡은 사실 콘텐츠에서 소비자들이 추천, 시청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X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X는 리트윗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중심 확산형 구조이기 때문에 X는 약간 이런 기반이라서 기존의 어떤 이런 추천이라든가 알고리즘과 약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확산했는지 왜 이 게시물이 뜨니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 구조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정말 반대되는 구조다 보니까 자신들을 겨냥해서 타깃으로 만든 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반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최근에 X가 일론 머스크가 너무 많이 이렇게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감시팀이라든가 정책팀이라든가 엔지니어 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감시할 팀이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실 법이 요구하는 혐오 표현이라든가 확산 경로라든가 공개를 프로세스를 구축하다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다른 SNS에 비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력이 인력이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지금 CEO가 이런 반감에 아주 타깃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광고주에게 가장 민감한 시기에 X가 이런 것에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다 보니까 인력도 없고 정치적 표적이 되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송을 계속 걸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머스크는 이번에 뉴욕주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부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표현의 자유랑 관련된 내용이 현재 포함이 좀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나 기업 자유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자유나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X가 계속 이 법안에 대해서 정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법안 통안의 압력이 증가되고 있는 게 있고 기업은 반발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뭐 기업이라 봤자 이제 X밖에 없긴 한데 어쨌든 법안 통과의 압력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이 좀 있어서 어쨌든 이게 정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법안 일시 수정되고 나서 통과가 되고 나면 X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부분 수용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중기적으로는 이제 타협과 법률이 수정이 되면서 계속 진화하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에는 이 법안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만 이 법안이 향후에 이제 시민들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정보가 차단되고 감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온라인 혐오에 대한 책임은 이제 플랫폼이 이제 회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정보 공개 요구가 자유의 학대이지만 검열의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표현의 자유가 어느 정도 억압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게 잘못 악용됐을 경우에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좀 그 반대로는 공공책임 강화가 충돌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